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보기 전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5%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어제 우리 공개 방송을 좀 하면서 현금 보유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추가로 조금이라도 좀 덜 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행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기 전에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금리 인상 관련된 거, 긴축에 대한 거 때문에 미 증시도 3대 지수가 급락일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발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좀 본다 그런다면 긴축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긴축 때문에 유가가 빠지고 있어요. 우리 휘발유값, 경유값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매번 가격이 높아서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뭐 경유도 1,400원대, 휘발유가 이제 더 높아졌고 경유가 더 싸진 원래 위치로 좀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저거는 진행이 좀 되어서 경제는 안 좋은데 유가는 좀 싸진 부분이 있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어 이제 0.5냐, 그죠? 아니면 25bp로 올릴 거냐, 50bp로 올릴 거냐,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이제 뉴욕 거래소에 의하면, 50bp 올릴 가능성이 60%, 63%가 좀 된다고 합니다. 25bp, 25bp 올릴 가능성은 한 30% 정도 그렇게 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이 50bp가 되어서 빅스텝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뭐 위험해지냐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빅스텝 진행하나 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위험해진다라고 했다면, 미리 예상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때 다 정리를 했어야 정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 이미 다 빠진 구간에서 그거를 금리를 걱정하고 인축을 걱정하고 한다는 거는 너무 이제 좀 멀리 와버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이제 9시가 좀 됐는데 오늘 종가는 4.9% 빠져서 끝이 났고 장중에는 이제 5%가 넘었었죠. 종가 위치는 2,760만 원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봤던 기준값보다도 훨씬 더 밑에 내려와서 마감이 되어줬는데 2,850에서 60 정도를 봤거든요. 여기를 이제 평균적으로 좀 보고 그래도 지탱을 한다 그러면은 2,800은 지켜줘야 되는데 2,800 자리가 뭐가 되었냐?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 오늘 종가로 최종적으로 붕괴가 발생이 되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많이 빠지면은 보통 시장들이 많이 흔들려 버리는데 어제 유일하게 잘 버텼던 코인은 리플이냐? 아니죠. 그죠? 리플도 아니고 그럼 뭐였을까요? 앱토스? 앱토스도 아니죠.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였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어 뭐 까먹어 버렸네요. 잠시만요. 아, 엘프네요, 엘프. 그죠? 엘프인데 엘프가 지금 380원. 다른 애들 다 위에 찍고 옆으로 횡보가 거의 없고 다 밑으로 눌리고 있는데 엘프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거의 이제 4배, 3배 가까이 이제 올라와 주는 코인인데 알트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오히려 굉장히 강한 저항을 좀 줬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잘해준 유일한 좀 대표 코인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동안 크게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가면서 시장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가 5% 가까이 빠지는데 나머지 메이저나 준메이저 애들이 과연 버텨주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봤었던 뭐 다른 버텨준 코인들처럼 정말 1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치인데 그거를 믿고 보유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제
해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됐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악재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악재가 떠서 악재다가 아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면서 대량 거래가 다시 터졌기 때문에 악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첫 번째 눌렸을 때 있었죠. 지금 두 번째. 자, 첫 번째 거래량, 지금 두 번째 거래량. 거래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죠? 많아지면서 퍼센테이지는 저 때도 처음 빠졌을 때도 한 4% 정도 되잖아요. 하락률은 비슷해요. 근데 뭐가 커졌다? 거래가 커졌다. 그러면서 뭐가 깨졌다? 업비트 기준에서는 지지선이 깨져버렸죠. 자, 그러면 지지선 깨졌으면은 지금 해외나 아니면은 뭐 선물 시장도 흐름이 어떻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마찬가지인데 해외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세게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한 구간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6%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4.9%, 조금 덜 빠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하지만 거의 하락률에 대한 기준 폭은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뭐 밤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새벽부터 그랬어요. 새벽에. 그죠? 새벽 3시부터. 정확히 따지면 이제 새벽 1시부터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아침까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저점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요 정도 올라왔다. 근데 현재 빠진 기준으로 보니까 요 정도 와 있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약간 그래도 위쪽으로 모양이 좀 잡혀 있긴 한데 대략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절반 정도 빠졌으면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싸긴 싸졌습니다. 그죠? 3,000 초반을 갔다가 내려왔는데 2,700이면 싸잖아요. 그리고 어제 다른 코인들 정말 무지막지하게 밀렸던 코인들 많죠. 아더 같은 경우에도 6%. 그죠? 다른 애들 다 보면은 그냥 다 음봉이죠. 이렇게 그냥 쭉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당연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시점으로 고려했을 때 일단은 제 관점상 여기를 못 지켜줬고요. 3,100짜리.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2,900짜리 정도 되는데 3,000으로 잡을게요. 2,900 한 7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 있었던 2,800마저 함중 붕괴 현상이 다 발생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 자, 요거에 따라서 또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2,800이 깨졌다라는 거는 자칫하다가는 2,600까지도 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 어제 이제 공개 방송 때 계속 얘기했던 대로 뭐 하자? 신규 하지 말고 추매하지 말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빠질 때 조금씩 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오늘도 마찬가지 5% 빠졌고 뭐 이랬는데 다른 코인들 많게는 10 몇 프로까지 빠졌잖아요. 적게는 마이너스 3%에서 많게는 10%, 13%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빠졌으니까 한번 사봐야 되나? 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어제 아마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반드시 하락 구간에서는 진입하지 말자. 추가 매수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계속 관망 추세를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자, 1시간 봉으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주르륵 흘러 내려가는데 1봉보다는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자,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깨졌다가 횡보 나왔다가 다시 깨지고 있죠. 자, 전형적인 계단식 패턴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 지켜줬던 21,000 자리가 붕괴돼 버렸어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죠.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뭔가 과감하게 뭔가 싸졌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현재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나빠졌든 아니면 코인 시장이 이미 하락이 시작돼서 저런 내용까지 플러스가 돼 가지고 더 빠지든 간에 지금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자, 그다음에 반드시 조정을 거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요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요만큼 갔는데 여기에 대한 포지션이 다 이탈이 돼 버렸으면 앞으로 요렇게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요렇게 밀리든 여기서 끊기든 간에 전환 시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단기 이평도 이번 주 들어오면서 깨지고 있죠. 그렇죠? 비트가 이제 깨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단기 이평 타면서 쫙쫙쫙쫙 잘 올라와주면서 버티고 반등, 깼다가도 또 반등 나오고 이래줬는데 이번 주 확실하게 깨지고 있는 모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3월 10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13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일 동안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일 동안 지켜본다고 해도 단기평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사들인다든지 모아가는 전략도 그닥 좋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수량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더 많이 산다는가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망하면서 다음 상승 시점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